네, 반갑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버블을 한번 때려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버블이 아닌데도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달 다음 달이잖아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금리 동결을 하고 내년도가 되어서 이제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은 당장 기대감이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악재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보여지고요. 다우지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1.1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84, S&P 500은 마이너스 0.9% 떨어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냥 혼조 양상이었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어서 좀 지켜볼까 이거였는데 지금 13시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면서 주가가 쭉 밀렸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밀리다가 장 막판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1% 정도 떨어지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게 연속성을 자꾸 띄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단기간이든 중기간이든 간에 조정을 일단 좀 보여주고 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동안은 이제 기간적인 조정을 계속 가지고 갔었는데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상향,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쪽에만 베팅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적인 부분의 리스크 요소를 조금은 감소시키고 내가 그 부분을 좀 관리하고 가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일제히 떨어진 모습들 한번 볼게요. 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고 되어 있고요. 네, 내용은 많지 않은데 내용은 하나씩 따져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연준의 월러 이사가 12월 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하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요거는 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네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행사에서 내 관심은 노동시장에 있다. 최근에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겠죠. 고용보고서나 향후 몇 주간 나올 다른 지표가 추가 인하 필요성에 대한 내 견해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 즉 지금 이 노동과 관련된 노동시장과 관련된 그런 각종 지표들이 발표가 되겠지만 나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크리스토퍼 월러인가요? 네, 맞죠? 네. 트럼프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마이런 이사와 함께 연내 추가 인하에 힘을 실은 셈이다. 자, 이 트럼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또 발작 버튼 누를 수 있겠죠. 금리 인하 왜 안 해? 네. 근데 어차피 지금까지 왔으면은 네, 이 파워를 자르기는 어렵고 애매하네, 그죠? 자,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좀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환율 요즘에 올라가는 것도 약간 이런 거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고물가 우려를 근거로 추가 인하에 반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지 맙시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쪽에 이야기들이 커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고, 금리 인하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 부분에 도화선을 당길 수도 있겠죠.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약간 실망스러웠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 만약에 금리까지도 동결한다라는 이야기로 거세게 들어가게 되면 기술주들이 단기 낙폭을 좀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가 될 경우도 있겠죠. 네, 금리 인하하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좋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가지 않게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각자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조금 조심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지금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는 다수 의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에 대한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요. 동결 아니면 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악재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인하 아니면 동결 이렇게 봐야 되니까 뭐 이거는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요소가 아니죠.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근데 동결이라는 이 부분들을 악재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우려 요소 부담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악재 요소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의 이런 그 고점 논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다가 더해지게 된다면 시장은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물론 금리를 인하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더 우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의견들, 잡음들이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또 최근에 매파로 돌아선 금리 동결하자고 하는 사람들로 돌아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는 12월 달 불확실성을 확실히 키울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덩어리로 본다라면 동결 아니면 인하. 그런데 그게 왜 악재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이 부분들은 피해갈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되겠죠. 나는 멀리 보면서 가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당장 눈앞에 부는 바람은 일단 좀 피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대부분은 이제 뭐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주가 약세 보이는 부분들이 있겠죠. AI 논란 속에서 엔비디아 실적 경기에 대한 엔비디아 하락 마감이 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빠졌죠.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빨라서 그런지 뉴스를 제대로 안 보여주네요. 그래서 다들 이제 쓰질 않고 있어. 그냥 빠졌어 뭐 이렇게 얘기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대기를 하면서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주가가 좀 빠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까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좀 내려가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한번 볼까요? 보면은 애프터마켓에는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정규 마감에서는 마이너스 1.8% 내렸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플러스 0.09. 이것도 올랐다고 볼 수는 없구나. 약간 떨어져 있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주도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인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쪽 이런 부분도 좀 안 좋았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어요. 이거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 뭐 해가지고 알파벳은 한 3% 정도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이것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그죠? 근데 AMD도 좀 떨어졌군요. 마이너스 2.5%. 안 좋긴 하다. 그죠?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기는 해요. 마이크론도 거의 2% 빠졌네요. 물론 애프터마켓에서 조금씩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타격적인 부분들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기술주들의 변동성 시작은 어느 정도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워렌 버핏이 알파벳에 투자한 부분 때문에 알파벳은 일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AI에 투자하는데 이거 AI 버블? 전체적인 버블이 아니라 특정 종목군들이 너무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식으로 생각도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환율 1450원 정도까지는 일단 괜찮은데 계속 이 부분을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근데 환율은 1450원대 지금 나오고 있다.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핑크퐁 컴퍼니가 코스닥에 데뷔한다고 하네요. 따따블 열풍이 이어갈 것인가? 오늘 상장한답니다. 요거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핑크퐁 글쎄 요즘에는 근데 저는
공모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공모주는 안 하고 있는데 따따블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또 하한가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공모주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네, 급등하게 되면 일단 홀딩, 자 물량 나오면 바로 팔고 토낀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핑크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의미가 좀 퇴색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바이오 기업들 요즘에 주목 많이 받잖아요. 요 내용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9년 적자에서 1조 로열티를 기대한다. 요게 이제 알테오젠 얘기인가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반전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난 종목 진단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바이오 기업들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들은 물론 바이오 기업들이 좋아지고도 있어요. 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해도 그 흑자 폭이 또는 흑자의 규모가 거기까지 크지 않아. 또 그 다음에 R&D에 의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적자 폭에 대한 부분들도 네, 아직까지는 좁혀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즉 기업의 덩치에 비해서 그동안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 비해서 흑자 폭이 너무 작다거나 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거나 또 R&D가 지속되면 실적이 또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높게 올라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뉴스들 또 보면서 또 희망적인 이야기들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얘기가 기술주들이라든지 우리 대형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다 바이오로 몰리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대박인데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고평가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술 특례 업체들로 들어오게 되면 적자가 나와도 상장 폐지해서 일단은 안전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나타나는데 상장 폐지해서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확실하게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이 부분을 터뜨렸을 때 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1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이 로열티,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로 1조를 터뜨린다. 그러면 주가가 천정부지 치솟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바이오주들의 특징인데 지금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왔죠. 얘네들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현재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물론 이제 투자 비용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고 요것이 이제 살 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대체적으로 뭐 아니면 도요. 네, 죽기 아니면 살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투자 좀 하면 어떠냐? 잘 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코스피 시장의 조정과 함께 이런 관점들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기사들의 이야기들이 요 시기에 나오는 것이 아마 그러한 어떤 맥락으로 좀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자, 근데 어쨌건 지금 보시면 저는 이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 뭐 큰 기업들 보시면은 이제 확실한 어떤 성과들을 올리면서 수익을 막 내오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몰라요. 저는 바이오 쪽을 잘 모릅니다. 물론 저 제약도 잘 모르지만 신약이라든지 뭐 개발 단계에 대한 들어간 부분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물론 이제 이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뭐 정석적이지 않느냐, 정석적이냐 정석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야 이거 3년 후에 터지면 대박이래. 근데 지금은 적자. 지금은 조금 이런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 3년 후에 터지면 대박이야. 맞아. 근데 그거 주가에도 이미 좀 반영된 것 같고 지금은 대박이 터진 게 아니잖아. 또 나중에 뭔가 리스크가 나오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바이오 쪽에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꾸준한 성장을 믿어. 나는 이쪽 바이오 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바이오나 제약 이쪽에서는 이제 수급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주가 반등이 좀 진행될 수도 있겠다. 요즘에 이런 뉴스들 나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동의 어떤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자, 근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네, 잘 아시는 분야나 또는 조금 더 잘 알아보고, 또는 저 말고 이제 바이오 쪽에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해요. 저는 그 바이오 쪽은 아직은 투자를 하지 않고요. 제약주 쪽으로만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약주 쪽은 네, 성과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확실하잖아요. 또 제약주들은 대체적으로 캐시카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대감의 요소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R&D 투자를 해서 회사가 적자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신약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네, 3년 후에 터질 수 있어. 근데 지금도 돈 잘 벌고 있거든. 이렇게 되면은 투자를 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약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빵빵 터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커져 있는 애들, 이런 것들 네, 별표 쳐놓고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은 또 각자의 투자 스타일을 맞춰서 생각들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 제약 쪽의 움직임, 이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약간 네,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는 거, 관심을 조금씩 보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2주 전부터인가, 2주인가요? 3주 전인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조금씩 네, 포트를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바이오는 아닙니다. 제약 쪽에 포트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네, 뭐 제약 바이오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쪽으로 이제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하나만 더 볼까요? 위험한 비투 경고 등. 요거는 네, 양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면. 두 가지의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버블 지수가 지금 사상 최대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면서 축포를 터뜨렸지만 비투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급등 속에서 포모, 이 소외 공포 현상은 늘 위험 신호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더욱더 우려스러운 건 각종 버블 지표들이 일제히 경고등을 켜고 있다는 거. 주가가 조정을 받기 위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강력한 네, 위험 신호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버핏 지수부터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2024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교해 봤을 때 버핏 지수는 무려 144%에 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인 2021년 사상 최대치였던 124%를 훨씬 뛰어넘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증시가 이 경제 규모를 앞서갔다고 해가지고 버블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 만든 이 지표는 그냥 완전히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거 기업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실적이 이만큼인데 시가총액이 이만큼이야. 그럼 너 버블이야.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적정 주가를 넘어서면 이제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 144%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요? 네, 144%면 그냥 네, 이 1,000원짜리가 네, 1,440원이다 이런 거잖아요. 뭐 크게 문제될 건 같지는 않은데, 자, 아무튼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실물 경제를 1.5배 앞서고 있다. 증시가 원래 경제보다 조금 앞서서 선행하는 지표인 건 아시죠? 증시 주식이라는 게 원래 선행 지표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앞서거든요. 그 정도 올라가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경기가 뒤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표가 좋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것이고, 흥미로운 건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엄청나게 많죠. 워렌 버핏이 현금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좀 재미있는 게, 버핏은 애플 지분을 대거 매각하는 등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쌓아갖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알파벳에 6조 원 투자를 했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른 사람들에 따른 차등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버핏이 애플 팔았어. 그러니까 시장을 방어적으로 본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애플에서 당연히 AI가 더 강한 구글로 넘어간 것 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2에 대한 부분들, 뭐 유동성 지수, 뭐 B2 이런 것들 얘기 나오지만 B2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 같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10조 원이었다, 14조 원이었다. 근데 지금 그때 지수는 2,000포인트대였고 지금은 4,000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B2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20조 정도는 나와주는 게 맞죠. 물론 20조 정도보다도 지금 훨씬 더 높게 있어. 한 26조 되죠. 이렇게 그 빚내서 투자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커졌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것 뭐 과거에는 뭐 10조밖에 안 되던 게 20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50원 하던 깐돌이가 지금 700원이야. 씨, 못 사 먹겠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것에 따른 변동성 이런 것들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루에도 뭐 100포인트씩 움직이는 그런 주가지수 볼 수 있잖아요.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000포인트가 왔기 때문이고요. 2,000포인트에서는 50포인트만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같이 생각도 커져야 되는데 생각은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에 너무 빠르게 올라옴에 따른 뭔가 조정에 대한 어떤 경고등은 계속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뭐 비트코인도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이렇게 B2가 늘어났다는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공매도가 개입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지금 공매도가 개입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리스크적인 측면이 또 확 쏟아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지 돼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진행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리스크적인 요소가 나타나면 뭔가 이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는 크게 들어올 수도 있구나 라는 식의 어떤 변동성 여기에 항상 주의하시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까지는 이게 단기적 조정일 뿐이지 뭐 대세 하락으로 한다 이런 식의 신호는 지금은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 추세가 무너진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 리스크 단기적 이벤트에 의한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완급 조절만 좀 잘 하시면 또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간을 너무 또 많이 썼네요. 말만 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진단 말이지.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또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약간의 어떤 변동성 출발이 예상되죠. 자, 얼마만큼 바로 받아줄 것인가 또 아니면 얼마만큼 세게 때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목들이 얼마만큼 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니면 또 괜찮은지 그 부분들 보고 투자하시면 오늘도 무난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모두들 좋은 성과 올리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자, 이따가 장중시장 때 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